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주식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테슬라가 어떻더라, 엔비디아가 어떻더라, 애플이 어떻더라,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릴 때 알아챘어야 하는 걸까요? 시장이 조금은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이 한참 그때 부러진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뭔가 무시하려고 했던 게 이번에 큰 화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부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들 지금부터 하락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오늘 하루 만의 이슈였을지 그 내용들 담아서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화면이 다우지수 말고는 없습니다. 나스닥이 2.76%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2% 넘게 빠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202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게 나타난 겁니다. 사실 2년 정도 나스닥이 2%안 빠졌으면 뭐 우리가 충분히 방심할 만하죠. 그런데 그때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아픔을 가져다 줬고요.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1.4% 하락했는데 보통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보시죠. QQQ, 뭐 TQQQ 이런 ETF들 매매하신 분들이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 오늘 조금 많이 타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6% 넘게 7%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종목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그런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6%, TSMC 8%, ASML 무려 12% 폭락했습니다. ASML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주와 어떤 이슈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도체가 부러졌나 한번 체크 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나 반도체고요. 이슈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칼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자, 일단 이쪽은 바이든의 칼춤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칩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큰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미국,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고 있지만 아직 미국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의 다른 그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에 자꾸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장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중국을 키워준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 여기 보시면 도쿄 일렉트론, ASML 이 두 기업은 미국의 어떤 지배를 받는 기업도 아닌데 중국에다가 어떤 장비를 수출한다고 해서 왜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성장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렌즈 쇼어링이라고 해서 뭐 일본,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만 이쪽만큼은 계속 지키려고, 그리고 뭔가 좀 공장 지어주고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좀 있었는데 보고 있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바이든의 칼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칼춤은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방위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대만에게까지 했습니다. 대만도 미국의 방위비를 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는 보조금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TSMC가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면서 생산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거 다 어차피 차이니즈 타이베이, 대만, 뭐 중국 땅 아니냐, 중국으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이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TSMC 그렇게 쪼아대서 TSMC 미국에다 공장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보조금도 못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 소동 와중에 인텔은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텔이 ASML이 하던 것, TSMC가 하던 것,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던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으로 봤을 땐 선언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대선이 조금씩 이제 과열되면서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제쳐놓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IRA를 중심으로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허투루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두 사람의 칼춤이 일단 반도체 업종을 크게 부러뜨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이 부러졌으니까 뉴욕 증시가 다 하락한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고민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종 뭐 굳이 숫자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10%더 넘게 급락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너무 진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른 쪽은 또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소비주 섹터, 에너지주, 리츠를 비롯한 건설주, 부동산 섹터, 유틸리티 섹터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건 반도체 M7이 맞지만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실 두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칼춤을 추면 주식시장 떨어지고 그러면은 두 사람의 지지율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미국 사람들의 뭐 그 근간인 주식시장이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이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러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립니다. 좀 진작 경고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글쎄요. 저희가 그 경고를 해서 무시했던 걸까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이 이제는 조정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buy the dip, 그러니까 빠지면 사라가 buy the dip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네요. 원래 전통적으로 7월 17일이 상승장이 끝나는 날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만기일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옵션 만기가 정리되면서 그 청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M7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그 기대감이 높은 것을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7월 말부터 이제 미국의 휴가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락장의 이제 시작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S&P 500이 한 5에서 10% 정도 풀백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락장의 시작인가라고 보기에는 여기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대선 불확실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대선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는 바이 더 딥, 빠지면 사라 하지 말라 그랬고 여기는 빠질 때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의 공통점, 지금은 조정의 타이밍이 좀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연준에서 이제 나온 베이지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없어요. 향후 6개월 동안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가와 금리나 스케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끝났고 파월 의장도 이제 고용 시장의 어떤 둔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조금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개 경고를 하고 있죠. 일렉션, 대선,
그리고 geopolitical uncertainty,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서 요 3개 정도가 이제는 향후 6개월 동안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악재성 얘기들만 좀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혹시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메디컬 컨디션이 이머지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내 그 상태가 지금 많이 위독하고 안 좋으면 나 사퇴하겠다라는 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사퇴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변동성은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그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쭉 살펴보니까 나는 원래 그 과도기를 담당하기 위한 타자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치만 어쨌든 여기에서 또 변동성이 생기면 시장의 변동성이 또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어찌됐든 대선이 몰고 오는 이 폭풍들이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3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ASML입니다. 약간 아쉽죠.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2분기 실적 매출과 EPS 다 나쁘지 않았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불확실한 것은 맞지만 CEO가 얘기하기를 뭐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는 계속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지만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바이든의 칼춤에서 ASML이 그대로 그냥 이 리스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TSMC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때리는 거 보면서 ASML 야 이거 우리도 좀 피해가 있겠는데 그래서 더블로 이제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까 12% 넘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약 매출은 괜찮거든요. 이 예약 매출이 뭐냐면 예약을 받은 겁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그 EUV 노광 장비 예약해도 한 1년 뒤에 주는 거 아시죠? 그만큼 그 주문이 밀려있는 그 슈퍼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약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도 작년 2분기보다도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부터는 조금 꺾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죠. ASML의 노광 장비 없이 미국의 반도체는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바이더 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존슨앤존슨 그래도 좀 좋은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약주죠. 제약 섹터고 이럴 땐 우리가 최고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확실히 매출 잘 나오고 실적 잘 뽑는 기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상세가 되고 있고요. 실적이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제약주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주처럼 그렇게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 영역에도 또 들어가니까요. 헬스케어 섹터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그 스텔라라라는 약품, 복제약품이 이제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스텔라라 여전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매출도 3% 증가했고요. 앞으로 스텔라라가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약품들이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얘기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희망적인 거 뉴스 하나 찾아봤습니다. 아마존 요즘 프라임 세일하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 프라임 세일이 이제 거의 끝났죠. 이틀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첫날 매출이 7.2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요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72억 원, 2억 달러인데 작년에 절반보다 훨씬 많아요. 작년에 한 120억 달러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첫날에 72억 달러 나왔으면 근데 뭐 첫날이 물론 더 많기는 하겠죠. 그런데다가 그 전부터 할인 행사가 있었어서 미리 수요가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마존 최근에 괜찮고요. 그리고 간밤에 반도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도 아마존 한 2%대로 나름대로 하락폭을 선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매출 회복되고 금리 인하되면 플랫폼 주인 아마존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하반기 주인공은 정말 아마존이 될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죠.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요. 3.6원 내린 1,38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꾸준히 하락세 기록했고요. 막바지 되면서 그 낙폭을 줄여갔던 모습인데요. 이날 달러 인덱스 장중 한때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0.45% 하락한 103.7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달러 약세에 원달러 환율도 그대로 연동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과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 우세해지면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날 거란 전망과 함께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거래된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U 81달러 중반에 거래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유 재고가 급격하게 줄면서 2%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다만 천연가스는 6% 가까이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0.2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겼던 만큼 올 하반기 금값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 이어왔고요. 이달 들어서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3분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미국 대선에 따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투자 수요는 한동안 늘어날 전망 함께하고 있고요. 은 가격도 3% 넘게 하락했고 구리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곡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상승 거래 마쳤습니다. 소맥 선물은 2% 넘게 올랐고요. 옥수수, 대두, 밀 선물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간밤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뭐 베이지북도 있었을 거고, 뭐 존슨앤존슨 실적 그리고 항공주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도체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부러진 건 사실인데 뉴욕 증시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뭐 다우지수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반도체만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그 트레이더 사이에서도 100%, 그다음에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계속 그려진다면 사실상 이게 세론이 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바탕으로 이제 증시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하를 하더라도 연속성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갈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뭐 물가 지표들이 좀 낮게 나오고 또 특히나 쉘터 부분이 조금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호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뭔가 뒤집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러면 기술주가 올라가도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될 때마다 상당히 조정이 나왔었던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 지수에서도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뭐 4월 달에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올 때도 이때 인플레이션
부담감들 상당히 지표가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말 요때도 국채 수익률이 한번 또 4.5 근처까지 갔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나스닥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 정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힘을 가질 수 있는 후보의 발언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분명 방위비 부담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방위비 부담과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가 같이 때리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버리고 또 직접적으로 아예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내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고 돈을 벌어간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해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또 이게 쉽지 않겠다. 규제적인 부분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SML의 실적 기대감이 또 워낙 높기는 했어요. 그랬군요. 사실 이제 뭐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뭐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모든 부분이 또 다 좋았으면 조금은 달랐겠지만 매출 부분이 한 9% 정도 하락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야 좋아지긴 좋아지는 건데 이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막 그렇게 엄청 좋진 않겠네? 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중국 대만 이쪽에 대한 비중이 또 높잖아요. 거의 한 절반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만약에 사업에 타격을 얻는다면은 요거는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변동수가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지는 전망도 너무나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정부 규제가 강력하게 있을 때 괜찮을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ASML 같은 경우는 12% 이상 좀 급락을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요게 시장에 좀 부담감을 키웠고요. 장중에는 14%까지도 빠졌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감을 줬던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거죠.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조금 긍정론을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는 ASML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가 이제 수목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에 하이닉스 실적까지 보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트리거로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는 그랬죠. 거죠. 근데 그 스타트 부분에서 꺾인 부분 근데 사실 TSMC가 지금 실적이 좋은 거는 월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증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SMC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캐파 확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반도체가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대 더 얻어맞으면 네.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한번 나왔을 때 그 밴드 하단 지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 깨지면 110불에서 이제 100불까지 하방이 열리면서 예. 나스닥이 4에서 5%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한 4에서 5% 정도 빠지면 지수가 2,700대 초반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나리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심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뒤집을 만한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적밖에 없거든요. 예. 실적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룸이 5거래나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짧아 보이지만 거래일로 5일이면은 1, 2%씩만 빠져도 7% 빠지고 지금 빠진 것까지 포함하면 고점 대비 10에서 15% 빠지는 거거든요. 오거레일이라는 룸을 두신 거는 어떤 기준이죠? 하이닉스 실적 하이닉스 네, 실적.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이제 재고 환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군들까지 같이 엮여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인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오리지널로 반영이 되는 거고 HBM 대장에다가 메모리 쪽에서 워낙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반도체 부분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넘버가 찍혔을 때도 만약에 수급이 안 돌아온다. 이러면 진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3가지 주셨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 9월 금리 인하도 지금 계속 견제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불확실성이 일단 첫 번째로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어떤 멀티플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TSMC를 대놓고 그냥 이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지은 TSMC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할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ASML 실적까지 조금 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3가지 중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사실 뭐 대응하고 맞춰가야 될 게 사실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설 포인트가 나오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 TSMC의 증설 얘기. 네, 그게 이제 나와주면은 기대감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겁니다. ASML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시기가 반영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러셀은 오늘 또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러셀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다우 쪽에서 특히나 뭐 금융주나 또 이제 에너지 정도 그러니까 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기본 기초 소비 관련된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음료 쪽, 뭐 홈디포 이런 쪽은 다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환매가 지금 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만한 뭔가 정말 단기적인 포인트는 TSMC이고 그 다음 번은 6거래 이제 5거래일 남았죠. 5거래일 뒤에 남아 있는 또 하이닉스 실적, 그 다음엔 또 삼성전자 실적, 뭐 이런 식으로 실적발로 뒤집지 않으면은 지금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일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이 시점이라면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엔비디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선이 이탈이 돼버렸어요. 20선이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20선이 이탈을 할 때마다 상당히 좀 큰 조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여기 빠지는 것도 15%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5% 빼면 딱 거기까지 110이 나옵니다. 그래서 110이 나오고요. 이전에도 빠질 때 3거래일 만에 한 15%씩 뺐거든요. 여기도 한 15%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도 한 10% 이상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항상 10선, 요 10주선에 이탈을 할 때 20주선까지 타이밍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110에서 100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10%가 빠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한 6에서 7% 이상은 빠지겠죠. 그렇게 치면은 지수 자체도 그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런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추세 이탈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려면은 일정한 저항 라인까지 좀 빠져야 된다라는 점. 그런 하단이 지금보다 5에서 10% 이상은 좀 룸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빠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어떤 그 이슈들 세 가지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뭔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그 TSMC의 증설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재라든지 이런 얘기를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들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빠진 거 보고 나 못 샀는데 이거 살 기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당장은 그러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해놓으시거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110선,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110선이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에서 명확하게 호재가 나와서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같이 배팅을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지지라인, 이게 특히나 미국 주식은 워낙 대규모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뭐 좀 지지라인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맞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특정한 밴드들, 이전 직전 고점들이 뚫었었던 그런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발생했었던 그런 라인들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ASML도 예상치보다 컨센보다는 어쨌든 높게 나왔거든요. 괜찮았죠. 주당이나 영업이나 네.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할 수 있는데 매출이 좀 떨어진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뭐 업황이 다 발라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펀더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생겼죠. 그 불확실성. 예. 그 트럼프 후보의 그 발언 하나로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고민하던 반도체 주주들에게 차익의 빌미를 줬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면 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살 때는 항상 내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고 더 떨어지면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급하게 비중을 막 팍팍 실을 필요가 없다.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얘기가 좀 궁금했어요. 업황에 대해서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건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젠 진짜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정도 아직 4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업황이 크게 꺾인다고 가정하지 않았을 때 바이더딥을 언젠가는 사는 그런 관점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예, 요 포인트 하나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바로 그냥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어제 약간 좀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네. 어제 국내 증시 보면서 특히 반도체 AI 관련주들 줄줄 흐르는 거 보면서 저는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당시에는. 근데 네. 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반영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98%로 굉장히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거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좀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또 긴 기간으로 모았었던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네. 전체 수급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6.8%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패턴이 뭐냐면 야간 선물 동향에 따라서 특히나 반도체 수급 변화가 요 선물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왔고 그 선물의 변동성이 가장 큰 트리거를 만들어냈었던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 6.8%나 빠졌다라는 것은 오늘 선물과 외국인 현물에서 대량 매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야간 선물이 0.8 이상 빠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1% 정도 지수가 하방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한 1.2% 정도 하방이 나오고 나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친다면 지수가 2,808선에서 12선 요 사이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8에서 멈춰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또 9시에 열리면 또 대장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미국 기술주들이 거기서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미니 S&P나 나스닥이 또 빠진다. 이러면은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물 매수 매도도 이게 마이너스 5조에서 2조가 1차적인 밴더였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 5조까지가 밴드거든요. 근데 1차 밴드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에서의 매도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거의 최대 9조까지는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요번에 예. 지수가 신고가를 찍기 전에 외국인 선물 총 누적이 마이너스 5조였어요. 마이너스 5조였다가 그게 보합권까지 오고 2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800을 뚫었고요. 거기에서 2조에서 4조대로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갱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쳤을 때 많이 올랐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 6월 1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보면은 수급이 6.1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한 3분의 1만 되돌림이 나온다고 쳐도 현물은 2조나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현물이 2조 나오면 선물도 2조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2조와 마이너스 5조의 밴드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 밴드가 또 깨지면 추가적인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는 거고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한다면 2,700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변수는 TSMC에서 증설이 나오면 아마 반도체 좀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염두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은 약간 그 시그널에 불과했군요. 지금부터 나오는 그 매물들을 어떻게 잘 소화해내고 어디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게 너무 멀게 좀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 쪽으로의 고민이 커져가는 시점인 듯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그리고 반도체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제대로 견제구를 던져내고 있고 또 대중 반도체 제재에 나서면서 반도체주들의 하방 압력이 정말 깊습니다. 안 그래도 고가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이 크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서 오늘 어떠한 변수들 그리고 어떻게 또 시장 대응해 봐야 될지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0.8%의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1.2% 급락 보여주면서 830선을 이탈한 채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반도체주들의 급락과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어제의 종가가 어제의 저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842포인트. 어제 삼성전자가 1%가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잘 버텨줬죠. SK하이닉스가 5%가 넘게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대중 제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퀄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그 설이 돌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아웃퍼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일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또한 낙폭이 깊었고요. 그 코스피와 그 흐름을 함께 했습니다. 830선 이탈한 자리에서 어제의 저가가 종가로 형성돼 있고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힘 빠지는 모습 어제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셀 3사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급락세 연출이 됐던 어제장이었었고요. 830선 이탈이 됐고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볼게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2,500억 원에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 기관이 담았고 개인도 담았습니다. 어제 운수장비와 의약품 쪽으로는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4거래일 연속의 매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어제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매도했고요. 그 매도 규모를 확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모두 팔자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220억 원의 매도 물량 던져냈고요. 기관도 200억 원의 매도 나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어제장 조은준 캐스터와 한 번 더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 가파르게 상승가도 달리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수주 증가 등의 호재로 투자 심리 몰리면서 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크잉 보시면은 외국인 3일 연속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HBM 수혜주로서 저번 주까지는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어제는 15%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피하 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2020년에 유럽에 출시된 이후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0%에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기존 정맥 주사
A사 제형, 램시마와 합치면 유럽에서의 일셀트리온 점유율은 66%로 압도적인 1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 들어온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보시겠습니다. 자산 100조 에너지 기업 탄생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는데요. 애초에 1대2의 비율로 합병될 거란 예상을 깨고 1대1.2로 이렇게 결정되면서 두 회사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된 모습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셀트리온 외국인과 함께 담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 DB하이텍 4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5위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올라왔는데요. K뷰티의 열풍 계속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승 랠리 달려왔던 화장품주가 하반기 들어서는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 저점 매수 기회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자극되었을까요? 어제는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향방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심도 있는 우리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보고 많이 놀라셨죠? 예상하셨나요? 놀라진 않았고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보여줬죠. 어제 예고편이었다. 뭐 우리는 선반영에서 미국에 빠지기 전에 더 빠졌죠. 예, 미리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도 균형 맞추기 트럼프를 핑계를 대고 다우는 올리고 네. 다우 러셀은 올리고 나스닥은 빠지는 그동안 이제 계속 나스닥만 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우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단발적인 그 흐름일 거다. 그렇죠. 사실 타이틀이 지금 포인트가 뭐 잘 나가는 미국 증시라고 달려 있는데 사실 간밤에는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죠, 무너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원체 시장을 주름 잡았던 반도체가 무너졌다 보니 이게 고민이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반도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일단 뭐 저는 반도체도 지금 선반영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였죠. 이제 성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AI 반도체 사업이 커지면서 AI 산업이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또 거기에 맞는 또 걸맞는 실적들이 올라왔던 건데 네. 뭐 고평가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트럼프가 비격당하고 이러면서 예. 뭐 지지율이 급격 당장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이미 당선이 된 것 같이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지율은 또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요? 예, 1, 2%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오히려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렇죠. 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핑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반도체 업종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 더 나올 가능성 있겠죠. 우리나라도 시작할 때. 근데 생각보다 오후로 갈수록 생각보다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우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지만 다음 주면 그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7월 말부터는 다 실적 발표합니다. TSMC가 일단 다음 주 예. 금요일 계속 나오는데 결국엔 숫자는 거기가 제일 잘 나올 거다. 그러면 결국엔 숫자 보고 다시 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두 번째가 반도체 2차 전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사실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불안하게 하는 그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인 것 같아서 트럼프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떼어놓고 봤을 때는 어제 하이닉스가 5%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수의 기회 준 거냐라고 묻기에는 사실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도 빠지겠죠. 근데 매수의 기회는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리스크가 뭐냐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만에다가 이제 한 소리를 한 거죠. 방위비 내야 된다. 방위비 얘기는 뭐 계속 할 거고요. 어차피 우리나라한테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무식한 건지 아니면 진짜 똑똑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대만이 다 가져갔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대만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자기들은 그냥 머리만 쓰고 싶어서 넘긴 건데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뺏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생산은 TSMC고 이제 그쵸. 설계는 엔비디아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TSMC를 버리고 미국 AI 산업이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인텔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사실 인텔이 반사이익 볼 거다 해서 간밤에 올랐거든요. 인텔은 또 올랐죠. 예. 예, 인텔 근데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수율도 안 나오고 적자 상태고 한마디로 만드는 즉시 다 손해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그 사이에 미국이 주름 잡던 반도체 시절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 네. 그만큼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연결돼서 TSMC랑 거래를 하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많이 빠졌고 그 외에 이제 한국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게 이제 연결되면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까지 결국에 밀리는 네.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근데 과연 근데 트럼프가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죠. 지금 뭐 예. 당장에 이렇다 할 대안책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는 거는 AI인데 그 AI 4세대 성장 동력이고 지금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고 돈 많은 기업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하는 분야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뭐 대만 협박해가지고 TSMC 협박해서 죽이면 TSMC 입장에서는 안 만들어주면 되죠. 예, 그러면 미국 경제가 한마디로 휘청일 작살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있다. 똑똑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고요. 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면 원래 용감해서 그런 것 용감하니까.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SK 하이닉스는 조정 나왔을 때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고 사실 오늘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면 떨어질 들어가 수 보는 있죠. 관점으로 오늘 더 떨어지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어떻게 바닥을 좀 잡고 다시 반등 나올 걸로 보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있고 네. 또 좀 빠지니까 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예상보다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예. 예, 일단은 가이던스보다는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만약에 추가로 뭐 한 3, 4%라든지 5%까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회다. 기회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삼성전자 어제 버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하락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제 퀄 테스트 통과 임박했다라는 그 설이지만 한 바퀴 돌면서 시장에 버텨줬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냥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퀄 테스트 통과하면 이거 근데 퀄 테스트 급등도 통과도 그러니까 똑같은 하이닉스와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예. 퀄 테스트 통과해서 결국에는 TSMC에다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TSMC가 그거를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TSMC가 다 만드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패키징도 TSMC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면 삼성전자도 빠져야 되죠. 그렇구나. 그럼 예.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다. 매수 관점으로 괜찮고요.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진 이유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뭐 9만 전자 되냐 안 되냐 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분들이 그냥 쓰기 좋아서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인 것 네. 같고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간다고 해서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수익률도 안 나는데 사실은 지금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매수 기회고요. 만약에 이게 8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찬스죠. 찬스. 그럼 네. 대표님 한미 반도체도 여쭈고 싶네요. 한미 반도체 지금 안 사면 뭐 후회한다 이런 리포트도 그쵸. 나왔잖아요. 그 리포트 나오고 급등했는데 어제 5% 빠져서 이거 예. 기회인 거죠. 예. 한미 반도체도 그 논리로 본다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1,200원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8,700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레거시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HBM.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데 예.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줍줍의 기회라고 좀 봐주셨고요. 자, 2차 전지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의 그 기조는 2차 전지 하반기 갈수록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예. 더울 때 사자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는 더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실 가야만 하는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은 당장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권 시절에 이미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 많이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전기차 공장들이 다 예전에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 네. 우세 지역의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인가요? 밑에 아래쪽이죠.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우리나라 공장들 보면 다 그쪽에 있죠. 남부 쪽에 있죠. 네. 그쪽이 원래 되게 보수적인 쪽이어서 공화당의 표밭인데 그쪽에 다 가 있어서 이제 좀 말을 좀 둥글게 하죠.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 말을 잘 보면 뭐 항상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양쪽 다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도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전기차도 가져가고. 같이 살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지금은 이게 트럼프가 그런 말을 언제 바꿀 거냐면 당선이 되면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 갔을 때는 또 말을 막 바꿀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움직일 텐데 지금은 이제 원래는 지금 타이밍부터 2차 모아가는. 전지들은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예. 지금 다시 트럼프 때문에 눌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여전히 아직은 좀 뭐 바로 올라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 선거 끝나고 사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다. 쓰실 거면 여전히 유효하다. 네.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모아가는 전략에선 2차 전지 괜찮다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원책 크긴 한데 이 안에서 네. 탑픽 하나 고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탑픽을 뭘로 썼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한미 한미 반도체로 반도체 썼을 주셨더라고요. 거예요. 예. 한미 네. 반도체를 여전히 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사실 분들은 SK 하이닉스 사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를 사실 분들은 한미 반도체 사면 됩니다. 논리는 간단한데 한미 반도체가 HBM 뭐 관련돼서 이제 지겹다. 야, 저렇게 올랐는데 또 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샘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분들이 오늘 좀 불안하겠죠. 어제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불안할 때 또 사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겠고요. 비중 확대 기회로요. 그쵸. 없는 분들은 신규 진입도 가능할 거고 예전에 좀 자기 10만 원대 팔아서 이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 좀 사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HBM이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휴대폰 애플이 1년에 한 1억대 이상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도 1억대 팔고 그럼 이런 핸드폰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사이즈나 이런 건 달라집니다. 뭐 기능을 HBM처럼 하는 거지. 네. 근데 결국엔 그 기술도 한미반도체가 패키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주셨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네, 뭐 30만 원 광민정 바라보도록 애널이 하겠습니다. 30만 원 불렀는데 제가 그 이하를 부르기 좀 그래서 아, 예, 30만 원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 목표가 손절가 14만 원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했습니다. 원체 시장에서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포커스 근데 맞춰봤고요. 오늘은 아마 원전이 핫하겠죠. 원전 오늘 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됐기 발표가 때문에. 됐어요. 예. 한국이 승기를 잡았다 했는데 우리 두 번째가 조선인데요. 예, 조선 말고 원전 얘기해 볼까요? 뭐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예, 돼요. 시간이 한 2분, 3분 남아서요.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원전이 세로뉴스로 이미 좀 나온 게 아닌가. 와르르 일-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예. 오늘 다시 급등이 나올까요? 일단은 장 시작할 때 아마 갭상승 나오겠죠 대부분. 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오기 되는 종목, 석이 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텐데 한전 기술은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니까 일단 용역비를 가장 먼저 받을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한 2년 있다가 착공하거든요. 음. 2029년인가 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년이잖아요. 네. 그 준비 과정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한전 기술이 가장 탑픽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아마 세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파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팔고 났을 때 어떻게 될까? 팔고 또 사셔도 된다.
살 때는 한전 기술을 사자. 근데 원체 고가권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떨어지면은 8%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8% 급등.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한 이후 움직여서. 만약에 뭐 세론 나와서 뭐 보합까지 내려오든 아니면 플러스 1, 2%까지 내려오든 그때 내려오고 오늘 종가 정도에 다시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되면 그 최근에 유럽에 다른 이제 원전 수주 프로젝트들이 쭉 있거든요. 네. 또 어디가 있어요? 더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뭐 네덜란드도 있고 뭐 동부 유럽 쪽에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원전을 서로 지으려고 난립니다. 지금 이쪽 유럽 소형 쪽에서. 모듈 원전 쪽으로는 대표님 어떻게 SMR은 보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그냥 그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고체 배터리. 예. 라고. 그럼 원전조는 지금 종가에 오늘 뭐 갭상승 시작하면은 팔다가 한전 기술 쪽으로 종가에 담아라라고 좀 그 정리를 정도, 해 예. 보겠습니다. 예. 탑픽으로 한전 기술 받았고요. 오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한국이 됐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종목 Y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3P 기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모셔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약간 좀 조정장이 좀 두려운데 어떤 종목으로 좀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FNF 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FNF 홀딩스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이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나스닥이.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급락을 보니까 반도체가 대부분 다 떨어졌고 첨단 소재 이런 쪽이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다우는 또 올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어제 뭐 버크셔 해더웨이라던가 아니면 펩시콜라 막 이런 종목들은 올랐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약간 레거시한 이런 회사들 올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약간 전통적인 게 뭐예요? 음식료나 아니면은 뭐 의류, 옷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의식주죠. 이런 회사들은 올랐다.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오늘 제가 가져온 FNF 홀딩스가 바로 의류 관련주입니다. 의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 2% 넘게 급락하고 이럴 때는 약간은 반도체를 약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류 관련주 FNF 홀딩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가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의류 옷을 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디스커버리를 팔아요. 디스커버리랑 MLB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디스커버리가 뭔지 아시죠? 디스커버리가 원래 그겁니다. 워너브라더스, 미국의 워너브라더스 방송 프로그램 채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의류로 팔겠다고 이제 FNF가 판권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MLB 역시 미국 야구 브랜드인데 이것을 옷과 모자로 판매하기 위해서 FNF가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거를 판매권을 가져온 거죠. 실제로 막 이렇게 중국에서도 팔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딜사이트 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옷과 모자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딜사이트 TV 옷으로 팔고 모자로 판다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FNF다. 이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대박 호재가 났습니다. 이 미국 아까 워너브라더스 있죠. 여기로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라이선스 독점권을 획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거 디스커버리 한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자, 근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쪽을 다 독점으로 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의류, 옷을. 그쵸? 자,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런 11개 국가의 독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가 MLB처럼 해외 사업이 전개가 가능하게 됐는데 MLB는 이미 중국에서 활발히 판매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MLB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그 유명한 뭐 틱토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인플루언서들이 MLB 모자 막 쓰고 이렇게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사진들을.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MLB 독점 판매, 중국 판매 누굽니까? 바로 FNF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 FNF 좋은 거 알겠어. 자, 근데 왜 저 송범선이 왜 FNF보다 FNF 홀딩스를 가져왔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FNF는 사업하는 회사고요. FNF 홀딩스는 지주사입니다. 모회사예요. FNF의 모회사. 근데 지주사의 지분 확대가 있었고요. 이것으로 수익성 가속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FNF 홀딩스가 이 자회사인 FNF의 주식 3만 주를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배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지난 10일과 12일, 15일 이렇게 3번 샀거든요. 3만 주를. 자, 그런데 이 FNF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 17일 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약간 보셔야 되는 게 7월 17일 날 급등 나왔는데 15일까지 매수를 했다. 3만 주 대단합니다. 주식 아주 잘해요. 급등하기 직전까지 막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어쨌든 홀딩스가 자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놓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낌새를 차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심, 약간 의심이죠.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저의 의심이에요.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를 약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FNF 홀딩스가 이런 점들을 투자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 이런 점들 아주 잘하고 있고 어쨌든 FNF에서 디스커버리나 이번 호재 중국 판매권, 동남아시아 판매권 이쪽을 호재를 FNF 홀딩스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연결 매출로. 재무제표 보면은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또 체크를 해보면은 꾸준한 수익성을 나타내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아주 낮고요. 자본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옷과 모자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잘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저점 하단선이에요.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 거의 횡보했습니다. 사실 FNF 홀딩스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옆으로.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V자 반등은 아니고 U자형 반등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진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뭡니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언제? 바로 어제요. 어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그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어떻게 됐죠?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빨간색 윗꼬리 달았습니다. 이거 피레치처럼. 자, 이런 패턴 아주 좋아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모멘텀이 뭔가 실렸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이 세력 같은 뭔가 무리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이 FNF 홀딩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FNF뿐만 아니라 FNF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제 거래량 좀 심상치 않았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그 디스커버리 호재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은 뭔가 조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목표가, 손절가 아주 중요하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로 17,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선으로 보시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자, FNF 홀딩스가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긴 했지만 어쨌든 10% 넘는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목표가 22,000원까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너무 반도체 이런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바로 옷 파는 회사, 모자 파는 회사 FNF 홀딩스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반도체 급락에 따라서 조금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섹터 FNF 홀딩스였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저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뽑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이키 쪽도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브리핑 뉴욕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의 실적이었거든요. 아디다스의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가이던스도 좀 상향했고 나이키도 이에 따라서 한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다가 이런 의류주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챗GPT에게 오늘은 어떤 종목이 필요할지 물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추천할 만한 종목 하나만 알려줘.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늘 나올까요? 코스피에서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에닉스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나왔네요. 글쎄요. 오늘 짝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건 약간은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또 챗GPT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좀 만만한 종목 고른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FNF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 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오늘 시장이 불안합니다. 바깥 날씨도 이렇게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시장 비 내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네. 일단 어제장 복귀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골 깊은 하루가 어제도 나타난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하여튼 뭐 시장 날씨도 그렇고요, 바깥 날씨도 그렇고 참 날씨가 좋지 않은 때를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투자의 맛은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자 늘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도 사실 그렇게 뭐 즐거운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트럼프 타령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냥 오로지 그냥 트럼프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타령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간밤에 좀 미국 증시도 이제 뒤늦게 좀 트럼프 우려가 반영이 되는 듯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을 리뷰를 해보게 되면 아니 트럼프로 미국은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라는 아마 그런 물음표들이 굉장히 가득한 하루였을 거예요. 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는 안 좋게 반영이 되죠. 왜? 트럼프는 집권 시절에 돌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 발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논리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편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였잖아요. 항상 그래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이익을 더 가져다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준다면 상대국에서는 또 트럼프 쟤 또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 우리 시장을 관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이 시장 현상들이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계속 이제 시장의 해석들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인 거고요. 2차 전지는 이제 반도체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계속 짙어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분류가 여전히 활발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건설이나 어제 조선주가 어제 다뤄드린 거지만 네. 조선주도 이제 올라가니까 그냥 트럼프 수혜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오르면 트럼프 수혜라고 갖다 붙이고 빠지면 이제 트럼프 우려로 갖다 붙이고 얼마나 쉬워.
쉬워요. 다 트럼프 타령인데, 그죠? 예.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죠?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각할 그럴 이제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트럼프 때문이야 하면 다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논리가 너무 좀 이렇게 치중돼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좀 비교적 좀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가고 있는 섹터가 어제 좀 일부 움직였죠. 이를테면 K뷰티나 뭐 여행이나 뭐 게임, 뭐 네. 항공 면세 이쪽은 조금 이제 트럼프 이슈에서는 비껴갔다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인 거고 뭐 어제 이제 자동차 방산 로봇 같은 경우에 그냥 수급적 이슈로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안에서 좀 강했던 쪽부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장 시작 전에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주 이야기했었고 그 안에서 정말 순한 맛으로 현대건설까지 꼽아주셨는데 네. 어제 6% 급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장에 네. 네. 어제 그 현대건설의 급등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네. 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건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수혜가 그래도 좀 연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꼽을 수 있다면은 일단 바이오 쪽이 될 거고요. 하나가 이제 방산 쪽이 될 거고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좀 폭넓게 보면 이제 건설까지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세 종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현대건설 뭐 어제 같은 어려운 장에 그래도 좋은 시세를 내 가지고 우리 뭐 투자의 맛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뭐 작은아마 선물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현대건설이 장중에 6% 급등을 했고요. 또 대형 건설주 하나만 더 보면 GS건설도 좋은 흐름이었고 이 외에도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 이제 진성 TC 요거 이제 건설기계 쪽이잖아요. 네. 자, 최근에 어쨌든 추세를 좀 잡아 올리고 있는 거고 이제 테마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약간 혼조세였어요. 그러니까 좀 단기에 좀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좀 뒤늦게 2선, 3선에서 올라오는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건설주 주변 섹터들이 지금 계속 지금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속성이 의미가 있는 거는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좀 이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시세 연속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좀 테마성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뭐 어쨌거나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미분양이다, 뭐 이제 PF다 해가지고 건설주에 이제 우려가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그런 우려는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건설주도 뭔가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인식들. 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해서 이 건설주나 이제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하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건설 관련 섹터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발성인 움직임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연속적인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을 주셨고 어제 현대건설 좋았잖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보통 맛, 순한 맛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자리에서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괜찮은지요? 현대건설을 다시 한번 차트로 리뷰를 해드리면은요. 일단 뭐 어제 좀 6%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긴 합니다만. 네. 길게 보면은 뭐 이제 바닥에서 군을 잡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별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가격대는 보통 맛이 맞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일단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여전히 지금과 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일단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나눠서 사셔야 되겠죠. 단가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여전히 전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성향상으로 좀 기대 수익이 높은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 어제 뭐 급등해서 좋긴 한데 사실 다른 게 더 급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좀 기대감도 있으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테마주 쪽에 조금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요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띄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저 회사의 어떤 좀 재무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최소한 좀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적자투성이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슴슴한 쪽에서 접근을 하되 2선, 3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 그런데 이 테마주를 접근하더라도
그 지금 이제 구간에서 이 가격이 그래도 기업의 이제 이익이나 어떤 뭐 기술적으로나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어떤 이제 부담이 좀 적은 쪽에서 그런 쪽에서 2선, 3선에서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쪽으로 기대를 한다면 근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꼽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Y나 금강공업, 진성TEC 이제 이런 쪽 종목들은 좀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고 이제 좀 테마로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좀 양호한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테마 기대하고 샀는데 설령 물리더라도 괜찮은 애들 이런 애들 물려도 대장한테 물려라. 밸류가 좋으니까 예를 네. 들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익 베이스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아직 그래도 우크라이나 테마 섹터에서는 아직은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고 지금 2선, 3선에서 지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웅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하시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가라는 게 내가 가격보다 올라서 파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올라 있는 걸 사게 되면 그만큼 불리한 가격에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아래쪽에서 좀 슴슴하고 가격 부담이 없는 쪽에서 항상 우리는 접근해야지만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5종목 나와 있네요. 이 안에서 어제 받았던 현대건설이 하루 만에 6%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우리 시장 일단은 SK하이닉스 5%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뉴욕 증시가 네.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제 반도체 이제 다뤄드릴 때는 이제 올라서 기분 좋게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 반도체를 다뤄드리는 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다뤄드리기 네. 때문에 참 하루 만에도 이렇게 웃다가 우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어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다시 뭐 되밀린 거는 뭐 그렇다고 뭐 치고요. 일단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이 너무 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 몇 개 현황을 좀 살펴보시죠. 자, 이제 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하고 아래는 HPSP입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계속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다시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고꾸라집니다. 이건 N자형 패턴 하락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N자형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면 이런 녀석들은 N자형 패턴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이제 HPSP도 잘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반등할라 치면 다시 조정받고 자, N자형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특정한 관심 종목을 이제 드리지 않았던 거였고 또 그림을 하나 더 보자면은요. 그나마 이제 중소형 반도체군에서 최근까지도 시세가 괜찮았던 녀석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위에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예. 근데 이번 달 초까지는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이 아래는 가장 추세가 좋았던 테크윈이에요. 올 한 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이거 내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추세만 놓고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나 테크윈 빼곤 살만한 종목이 사실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었던 이수페타시스나 테크윈마저도 꺾이고 어제 테크윈 같은 경우는 거의 1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중소형 반도체가 변동성이 크고 매운맛이라 하더라도 어제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날이었나 싶으면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TSMC의 나비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일 좀 트럼프가 그러니까 TSMC하고 대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만은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TSMC는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뭐 세제 지원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이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우려감으로 반영이 됐다 보니까 사실 전거래일에 TSMC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나비 효과가 오늘 이제 어제 우리 반도체주를 강타를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TSMC마저도 8%대 급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낙폭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반도체 쪽을 강하게 이제 때렸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려감이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특히나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좀 어려운 국면이 당분간은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나마 기대했던 테크윙이나 이수 페타시스마저 좀 꺾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반도체 주 중에서는요, 지금 추세가 좋은 걸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 자체가 이제 꺾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참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다뤘던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맛으로 접근해 보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은 어제 다 양호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네. 1%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시장 대비해서 정말 잘 버텨줬고, 삼성전기는 또 올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LG전자도 양호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난리인데 적어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 제가 메뉴판으로 선정해드린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좀 비교가 있죠. 네. 뭐 삼성전자도 어제 비교적 견조했었고 삼성전기나 LG전자 쪽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전 지금도 사실 그 기존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진영에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향 쪽에 지금 그런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논리가 퇴색될 때 이미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호실적을 냈었고요. 그 뒷단에서 삼성전기는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확장을 했을 땐 LG전자도 역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건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나 대형 IT 쪽에서는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이런 어떤 간밤에 빅테크주들, 특히 이제 그 AI 하드웨어 쪽 관련한 이런 쪽 종목들이 흔들렸다면은요, 오히려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더 이제 그 어떤 논리가 조금 더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전 여전히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는 뭐 유효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를 들고 계시면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제 반등시의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쪽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이동하시게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중소형 반도체를 뭐 매도하고 뭐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해라.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실행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물린 주식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등시에 일부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잡는 포트를 반도체 쪽에서 구성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그런 좀 포트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은 비중 축소 오히려 좀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쪽으로 편승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대표님, 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소비주 쪽으로는 또다시 온기가 퍼졌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화장품이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뭐 여행, 항공, 면세도 다 괜찮았고,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9%가량 급등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도체 2차 전지에서 빠졌던 자금들이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던 네. 측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일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최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는 트럼프 수혜주냐 피해주냐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껴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찾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K-뷰티였는데, 또 K-뷰티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네. 상반기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 수출 데이터가 뭐 계속 좋아지네요. 예,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화장품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대장주가 장중에 무려 9% 급등을 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아이패밀리 SC도 동반해서 급등을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같이 급등을 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화장품 그 이 K-뷰티 섹터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덩치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군집성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어제 건설주 같은 경우가 좋은 것처럼 이 K-뷰티는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한 이런 이슈로 시장이 휘몰아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안 섹터로서의 기능은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뭐 중장기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의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런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K 뷰티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일단 사실 중국 쪽 수출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 미국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는 더 이상 이제 그 중국 관련주가 아닌 쪽으로 계속 이제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K뷰티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일단 좀 대안 섹터로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좀 섹터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지수 자체가 쉬어가다 보면 테마주들이 튀어 올라가기 마련이어서 화장품주 쪽으로의 그 눈길 주기도 유효한 시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이제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은 미국도 트럼프 우려가 이제 트럼프 우려로 돌변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은 다우라도 올랐죠. 우리는 어제 뭐 양시장이 41,000 넘었더라고요. 예, 우리는 어제 뭐 양시장이 다 주저앉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결국 이제 그 트럼프 논리에 뛰어들 것이라면은 결국에 수혜가 이어지는 섹터 이를테면 바이오나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그래도 뭐 트럼프 수혜가 이어지는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이제 피해주 쪽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하반기에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 논리에서 일단 좀 2차 전지 쪽이 좀 트럼프 우려로 인해 가지고 잠시는 조금 그 대열에서 좀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어제 좀 과하게 두드려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뭐 반바지 중에선 바이오 쪽이 네. 트럼프 수혜 쪽이 이어진다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쪽 이를테면 오늘 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K 뷰티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간 섹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되 또 너무 우려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세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